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자료집에 대해서 광고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자료집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한 자료집의 양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번 이제 가천대학교라고 나오고요. 번호는 총 몇 번까지 있냐면 119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약 120여 개의 대학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따로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넘버링이 되어 있고 분류는 이제 문의가 많으면 A, 문의가 중간이면 B, 문의가 없으면 C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대의 경우 의치, 한수, 간 이렇게 5개를 그 학교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가천대학교는 의대와 한의대, 간호학과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위에를 보시면 전형을 쭉 분석을 해놨고요. 전형에는 이제 인원수와 그다음에 의치, 한수의 인원수까지 따로 다 구별을 해놨다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형 분류에 교과인지 학종 면접인지 교과 면접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내신 평균은 인문 계열이 먼저 나오고 자연 계열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은 평균으로 하고요. 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등록자의 70%로 발표했다면 그런 것들을 따로 메모로 남겨서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죠. 전형 방법의 경우에는 일괄 전형인지 단계별 전형인지 단계별 전형이라면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의 경우 있는지 여부가 일단 나오고 그다음에 있다면 그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만든 자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이런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입력은 언제까지다. 이건 당연히 이제 있는 전형만 이제 체크가 될 것이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언제까지다. 그리고 면접일은 언제다. 자, 올해 제가 이거 영상 다시 찍게 된 이유가 이제 요거예요. 면접을 몇몇 학교들은 이제 업로드형으로 바꾼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말로는 비대면인데 옆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옆방에 계시고 화상 면접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걸 현장 녹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업로드형, 현장 녹화형, 그 다음에 기존의 대면형 이렇게 3가지로 면접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날짜는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11월 7일에서 8일로 이렇게 길게 이틀로 늘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라진 점들 때문에 기존의 자료집 구매자분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다시 모든 그 면접의 변동과 최종 발표까지 다 변동된 것들을 좀 반영한 새로운 자료집을 다시 송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좀 덜 정리된 안에서 완전히 정리된 안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료집은 제가 이전 영상 찍을 때는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방침을 바꿉니다. 지금은 자료집을 구매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작은 그 부분에 좀 글자를 키워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날짜들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만 강의를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실제 날짜까지도 고려를 해서 내가 원서 지원을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막판에 그 수시 원서를 하면서 몰릴 때 내가 어떻게 1안과 2안을 구사를 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좀 세부적으로 사실 필요가 있어요. 해서 꼭 구매를 하셔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전국 주요 대학, 저희는 이제 이걸 일반 대학 자료집이라고 하고요. 따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의치한수 자료집은 따로 모아서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주요 대학 모집을 A안, 그 다음에 의치한수 따로 모아놓은 것이 B안 이렇게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시면 되고 내가 의치한수다라고 하면 양쪽을 다 구매하시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집 할인 기간이었었는데 사실 선착순 50명까지만 할인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이제 50명은 그 선착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서 할인 기간을 조금 더 늘릴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카톡에서 더 입시 플렉스 창의조력 컨설팅 아니면 더 입시 플렉스만 검색을 하셔도 저희 운영하는 채널이 뜰 텐데 그 채널을 클릭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고 대화를 미리 먼저 걸어주시면 친구 추가한 것만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걸어주시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방침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체 학교를 수정하는데 2주 정도가 걸렸고요. 아직 미발표인 학교들이 약 20% 정도 남아있는데 그 학교들 발표 나는 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전체 안을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표가 있다면 그것을 추가해서 추록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발송을 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날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할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사실 저희가 요 기존에 7월 달에 완성된 안을 가지고 촬영을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질병 사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동이 되고 그것이 전부 다 반영하고 나니 기존의 안과 현재 안이 너무 다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마음을 먹고 전체 촬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가천대입니다. 가천대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이제 적성 우수자 전형인데, 적성 우수자 전형은 우리가 아래에서 볼 거예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단순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형 분류는 교과 최저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수정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학생부 우수자와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을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이 비교했을 때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최저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실제로는 전원에게 면접을 이제 허용하는 그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이 실제로는 이 전형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변동사항이 원래 비교과 20으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 학생들이 굉장히 막 학교를 막 가네 마네 하면서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교과를 전체 만점 처리한다고 새로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저를 한번 볼까요? 가천대의 교과 최저 전형의 최저는 어떻게 되느냐? 인문 계열의 경우, 그다음에 자연 계열의 경우가 둘 다 똑같아요. 수학 가나 상관없고 이제 사과탐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2함 6으로 들어가고 과탐이나 사탐은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점. 근데 좀 독특한 점은 자연 계열의 금융수학, 자유전공은 수학 가를 포함한다면 2합 7까지를 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수학을 수학 가를 안 썼더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세 개 학과는 수학 가를 썼다면 2합 7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의예과는 어때요? 의예과는 이제 나중에 또 영상에서 또 따로 찍겠지만 여기 이 페이지에도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합 3인데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쉬워진 겁니다. 어디가 쉬워졌냐면요. 작년에는 탐구평균 소수점 절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탐구평균의 소수점 절사해서 3합 3을 맞춰도 되게끔, 그래서 과탐이 1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이곳을 1등급으로 보고 처리해준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2합인데 여기는 과탐 반영 시에 절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두 과목 모두 1등급이어야 여기서 말하는 2합 2의 요건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천 바람개비 원전형과 투전형도 역시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가천 바람개비 원전형은 3등급 초반대로 합격자 평균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4배수의 면접 50%로 면접의 실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 가천 바람개비 투전형은 제가 보기에는 3등급 대 합격자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인원수의 차이도 실제로 좀 있는 편이고 추합이 빠지기는 하지만 일단 지원 학생들 자체가 수능을 보고 내가 가천대를 수능으로 못 갈 것 같으면 여기 면접을 가겠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면접일은 가천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면접일을 늘렸어요. 그래서 하루만 보던 것을 이틀로 늘려서 인문계열이 11월 7일에서 11월 8일 이렇게 양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1월 14일에서 11월 15일 이렇게 양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 바람개비 투전형은 수능 이후 면접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고 굉장히 좀 쪼개가지고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겹치게 짜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겹치더라도 일단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석사 통합이 있고요. 가천의예 2.2, 요건 이제 문 닫은 학생 2.2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예과 20명에 한의예과 11명인데 올해 이 한의예과는 가천의예 전형으로 처음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천 바람개비 1이나 2나 수능 최저가 없는데 가천의예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최저는 어떻다고요?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봤던 최저랑 가천의예 전형에서의 최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고 가천의예도 역시 의예과는 3합 3, 한의예과는 2합이다. 대신에 과탐에서의 절사 여부는 꼭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올해 이제 제가 준비한 학생 중에 가천대, 한의대 준비한 학생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있다면 꼭 오셔서 전략 컨설팅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기여자랑 농어촌, 교육기회균형 전형의 내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상위 70% 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지금 보시면 4등급까지도 이제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사회기여자보다 농어촌의 입결이 좀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학과를 각 40명씩 해서 학과 자체가 거의 새로 만들어진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학과는 첨단 의료기기학과, 게임 영상학과, 디스플레이학과, 미래자동차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 굉장히 괜찮은 전형이므로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5배수에게나 면접 기회 주니까 또 인원수도 한 과에 40명씩 뽑는다는 거 절대 적지 않죠?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적성 우수자 전형이 드디어 나옵니다. 농어촌도 적성을 좀 뽑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적성이 근데 교과 전형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편제가 돼 있어서 교과가 60%나 들어간다. 그래서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5등급인 학생들은 정말 이제 적성 시험을 잘 쳐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실제 합격한 학생들은 3등급 후반대 학생들입니다. 3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남들 정도만큼의 적성 문제를 맞추면 합격이 되게끔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0월 27일에 하고요. 그리고 전형별 고사일은 12월 13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단계 합격자 발표라기보다는 그 고사장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7일에 고사장 안내를 해주네요. 이것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은 걸로 알아요. 아직 그 학종 면접에 대해서만 나오고 적성 교과 전형, 이 전형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60대 1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걸 타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가천대학교를 살펴봤고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교과 전형 281명, 잠재 능력 우수자 489명,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보게 된 논술 전형에서 175명을 선발하는데요. 논술 전형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교과는 교과 최저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2.5 정도로 이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함 6인데 사탐이나 과탐은 기본적으로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호계열의 경우에 3함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3함 6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인문계열은 나형 사탐일 것을 요구하고 자연계열은 가형 과탐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형 과탐이라면 가톨릭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못 쓰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쓰게 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가형일 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못 쓰는 학교다. 교과 최저를 맞췄을 때 내가 내신 2.5 정도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 고른기회 전형도 거의 95명 정도 선발하니까 100여 명 정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자연계열이 4.7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 능력 우수자에 비해서 내신이 한 1등급 정도 아래라도 써볼 수 있는 전형이고 또 고른기회 전형은 여러 대학에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추락이 좀 빠지고 동료 방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특히나 서류랑 그 자소서에서 서류 100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추억도 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3등급 중반이다. 그러면 잠재능력 우수자를 쓰는 게 좋겠죠. 잠재능력 우수자가 이제 500명이 좀 안 되는 전형인데 지금 3배수의 면접 30%가 들어가는 학종 기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톨릭 추천자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에서 의예과는 20분간 면접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연계열 1.8은 의예과가 반영이 된 거라서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제 잘 구별하시고요. 학교장 추천에서는 의대가 40명이나 선발하지만 가톨릭 지도자 추천은 2명만 선발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2명만 선발하면서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대인데 최저 없는 전형을 쓰고 싶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밑에 논술 전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논술 전형은 교과를 30% 반영을 해요. 그리고 논술 70%이고 여기 합격 평균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논술 전형을 쓸 때 내 내신을 보고 이 정도 내신이 논술로 이제 되는 전형인가 안 되는 전형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떤 대학은 논술 전형이지만 합격자 평균이 2등급인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이제 4등급인 학생들은 조금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전형은 일반적인 인문자연 계열은 최저가 없는데 간호 계열은
간호이면서 인문인 경우와 이제 간호를 이제 자연계열로 지원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엔 나형, 사탐, 가형, 과탐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3합 4를 요구하고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는데 과탐을 넣을 때는 과탐 2개 평균으로 소수점 절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탐이 2등급, 3등급이면 2등급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3합 4를 맞출 때 한 과목을 제외하고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그냥 과탐이 2등급, 3등급이면 3합 4를 맞춘 것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날짜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자연, 공학 계열은 12월 19일에 면접을 가톨릭 지도자 추천도 동일합니다. 자연, 공학 계열은 12월 19일이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이 12월 2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노수 전형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교과는 30% 반영한다는 점 기억하면 되고요. 6등급 합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때 합격자는 되게 많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간단하게 보고 지나갈 가톨릭 간동대인데요. 가톨릭 간동대에는 의대랑 간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학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문의가 좀 많긴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내신 때는 이제 의대랑 간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KU 교과 전형에서 의대를 21명 선발하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인원수를 좀 줄였죠. 그래서 여기 21명은 오타입니다. 요거 16명으로 줄였어요. 체크하시고 올해 갑자기 5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른기회 전형에서 의대를 2명 선발한다고 현재 나와 있네요. 지역인재 교과에서 8명, 그리고 CKU 종합 전형에서 8명 선발인데 저는 이 전형에서 CKU 종합 1이랑 CKU 종합 2 전형을 왜 나누는지가 좀 의아했었어요. 이 CKU 종합 전형 1 전형이 의학과 8명, 간호학과 8명, 경찰인정학부 15명, 그 다음에 사범대학들 4명씩 쭉 해가지고 다 합쳐서 55명이거든요. 인기 있는 학과만, 이제 입결이 높은 학과만 이제 CKU 종합 1으로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학과들은 CKU 종합 2로 선발을 한다. 그리고 CKU 종합 1은 3배수 면접이지만 CKU 종합 2 전형의 경우에는 일괄 면접을 본다는 점. 여기는 그 의예과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의대에서 하겠지만 일단 교과 전형일 때는 3합 4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는 3합 12, 탐구 평균 소수점 절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형은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는 3합 5를 요구하는구나. 간호학은 이제 한 단계 더 쉬운 3합 13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8명 선발하는 CKU 종합전형에서도 지금 의예과는 이제 3합 5죠. 그리고 2개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간호학에도 이제 2개 평균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평균 소수점 절사하지 않음이란 표현 자체가 두 과목을 다 해서 최저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접일은 CKU 종합 1 전형이 11월 7일에서 8일, 그 다음에 종합 2 전형이 10월 30일에서 11월 1일이라고 이제 굉장히 일찍 보는 전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패스하고요. 강남대학교는 요새 지금 굉장히 핫한 대학이죠. 지금 B에서 A 그레이드로 승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도 되게 많이 오는 학교고요. 여기는 이제 전 전형에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도 최저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학종에 최저 없는 전형도 있어요. 이제 이 전형은 그냥 생기부만 채점을 한다는 점에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되게 매력적인 전형이죠. 또 이런 전형은 추합이 많이 빠진다는 점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최초합의 평균과 최종합의 평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추합이 많이 빠진다는 방증이 되겠죠.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내신 때는 이제 좀 비슷하고 이제 요 초반대 내신과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학종 면접 전형이 훨씬 더 낮은 내신의 학생들의 평균치를 갖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교과 전형,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있는데 최초와 최종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학교다. 즉 내가 마지노선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학교다. 이 강남대학교라는 곳이 이제 경기도에 있고 수원 용인 그쪽에 있고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인서울을 쓰면서 확실하게 붙을 학교로 좀 선정을 해서 쓴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또 특히나 요 전형, 이 면접이 있는 전형이 서류 면접 전형 요거 하나인데 이 전형은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 중에서 이제 면접이 언제로 체크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면접일시 변경이 안 되게 돼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발표한 그 비대면 면접까지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강남대학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서류 면접 전형의 경우 이 6일간 중에서 언제 볼 건지는 12월 27일에 홈페이지에 밝혀줘요.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에 너는 언제가 면접일이야 라고 이렇게 밝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날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안 풀 겁니다. 대면으로 컨설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만 이 면접 기간을 내가 원하는 때쯤으로 하게끔 하는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면 면접의 기존 방식이 본교 방문,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든 대상자 전형 그냥 그대로 대면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냥 그 학교에 가서 지정해준 곳에서 면접을 보는데 다만 이제 교수님들의 보호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옆방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 방향을 보시면 비대면 화상 면접의 경우는 대기실에 입실해서 고사실에서 면접관은 별도 평가장에서 옆에요. 옆방에 계세요. 그리고 비대면 화상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다만 이제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면접 컨설팅 할 때 비대면 화상 면접까지 전부 다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남대학교를 봤고요. 그 다음 대학은 이제 국립대학인 강릉원주대학교를 볼 겁니다. 강릉원주대는 치대랑 간호대가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해람교과 전형, 그 다음 해람인재 전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치의학과가 13명 해람인재 전형에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또 지역인재로도 이제 학종면접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에서도 치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입시를 해보면 아무래도 강릉원주대의 치대가 내신 낮은 학생들에게 학종에서 많이 합격을 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낮은 내신 학생들이 여기를 특히나 많이 문의를 주고 있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등급, 3등급 대 학생들도 이제 여기를 많이 지원하게 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치의학과를 입학 정원은 총 40명인데 해람인재가 13명에 지역인재 6명, 그리고 기회균형 1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정시에서 이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농어촌에서도 2명 선발하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해람교과랑 지역교과는 여기가 미공개인 이유는 굉장히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최저도 애초에 없는 전형이고 최저도 그 치의학과 해람인재 전형만 있거든요. 그래서 치의가 아니고 간호학과라든가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의에는 5배수에게 면접을 주기 때문에 이 해람인재 13명이면 곱하기 5, 6명이 곱하기 5 해서 그 인원의 배수 안에 들 정도의 비교과와 교과가 되면 선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정원 내 면접의 경우에는 12월 5일에서 6일 동안 양일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면접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요. 최대한 면접일을 겹치지 않게끔 입시 원서 접수 때 하는 스킬이 있어요. 그 스킬을 꼭 전략 컨설팅 때 배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0개 학교씩 묶어서 우리 자료집 분석안이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자료집을 들고서 제 영상 강의 듣는 것과 자료집 없이 그냥 이제 화면만 보는 것은 충분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점은 제가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하십시오. 지금은 돈 아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대학은 강원대학교인데요. 강원대학교가 춘천에 있고 강원대에 있는 이제 유명한 국립대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의 내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열 춘천 쪽이 3.3 정도로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보면 자연계열이 3.5 정도로 나와 있어요. 즉 내가 내신이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강원대학교의 지원은 권장하지 않아요. 내가 4등급, 5등급이면 옆에 있는 한림대학교, 사립대학교죠. 이제 그 학교를 써보는 게 좋고 3등급의 학생들을 학종에서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교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반 전형, 교과 전형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지금 보시면 이번에 그 의전원에서 의예과로 10명 이상이 이제 넘어왔습니다. 10명 일반 전형, 지역인재가 15명. 그리고 미래인재 9명인데 이 미래인재 9명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최저 없는 의대에 이제 한 번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전형 교과에서 1255명 뽑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뽑는 거 사실상 지금 자료집 분석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것은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도계 캠퍼스 이렇게 캠퍼스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전형 방법은 지금 비교과 17%라고 하는데 올해는 비교과 반영률이 현저히 낮을 거라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교만 인적성 면접을 2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독특한 게 춘천 캠퍼스만 수능 최저가 있고요. 삼척이랑 도계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삼척 캠퍼스에 있는 공대들이 좀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내신 5등급인데 국립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삼척 캠퍼스 공대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원대 공대 좀 알아주는 편이니까. 그리고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 인문과 자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영역 합산이라고 나오고요. 간호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가탐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2개 평균은 절사 불가입니다. 의예과랑 수의예과는 3영역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마다 수학, 탐구 반 영역이 다 상이하므로 이 부분은 요강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남겨놨어요. 그래서 워낙에 너무 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왜냐면 인문 계열도요, 학과별로 전부 다 2영역 중에서 뭐 2합 9다, 2합 11이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요강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사범대의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교과 최저 전형이죠. 정말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범대는 12월 10일에 면접을 볼 것이고, 지역인재는 12월 5일에 면접을 보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나 미래인재 전형은 어떤지 면접을 한번 보면서 보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요 미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미래인재 전형과 똑같이 평가된다라고 보면 무방할 것 같고요. 면접일은 미래인재 전형은 이제 인원수가 많아서 12월 11일과 12월 12일 이렇게 양일에 나눠서 하게 되고, SW 전형은 12월 12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될 곳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인데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이제 특징은 간호학과가 있고, 이 간호학과가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의대나 수의대 이런 것은 없고, 또 수의대는 이제 건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최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건대는 최저 있는 전형이 하나도 없어요, 수시에서. 학생부는 교과 인원수가 약 500명이 좀 안 되는 정도고, 고른기회 원전형에서 교과를 147명이나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147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른기회 전형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합격자 평균치가 이제 최초합, 그다음에 최종합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코기토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최종 평균이 3.7, 그 다음에 최종에서 80% 선이 4.02 이런 식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전형은 4등급 대 학생들이 건대 글로컬을 쓸 때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5등급 때도 합격을 많이 했었는데 6등급 합격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6등급의 경우에는 다른 전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면접이 있는 전형은 여기 있는 자기추천 전형밖에 없어요. 면접일은 12월 5일에서 6일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여러분 지금 벌써 12월 5일에서 6일에 면접이 엄청 많이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면접일을 안 겹치게 하는 것은 이번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시되, 특히나 이제 이렇게 양일에 걸쳐져 있는 것은 적어도 내가 어떤 학교는 12월 5일에 면접을 보게끔, 어떤 학교는 12월 6일에 보게끔 설정을 하는 수시 지원 전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건대의 서울 캠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의치한수 간중에서는 수의대만 있어요. 그래서 뭐 치대나 의대 이런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전형을 봤을 때는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자기 추천 전형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도 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제 학종이면서 면접이 없는 전형 이렇게 2개. 학종 면접인 전형이 자기 추천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돼서 보기가 좀 편하게 바뀌었죠. 학교 추천 전형의 등록 평균은 인문계열 1.89, 자연계열 1.87로 거의 큰 차이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없었고, 제가 실제로 입시를 해본 결과 2.5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등급 초반이라고 할 때 이 전형을 한번 도전적으로 써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형은 실질적인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교과가 좀 낮더라도 내가 자소서에 자신이 있다면 2등급 초반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은 850명 선발하는데 합격자 내신 평균이 지금 다음과 같아요. 여기 3.01은 사실 거의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그래서 3등급대의 학생들을 평균치로 하는데 이 평균에 이제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고생들이나 자사고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도 외고생이나 자사고생들의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들의 내신대가 5등급대예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과 혼합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일반고 3등급의 건대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3대 1 정도, 학교 추천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7대 1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 추천 전형에서 23대 1이면 3배수의 면접에 가기조차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접일의 경우는 인문계열 12월 20일, 자연계열 12월 19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좀 독특한 점은 자연계열 중에서 KU 융합과학기술원과 건축학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수의에는 12월 12일에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계속 중복되죠. 사회통합 전형도 12월 12일로 밝혔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이제 수능 보고 다다음 날 바로 논술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전형은 최저도 있습니다. 자, 이 전형의 좋은 점이나 특장점은 뭐예요? 논술 100%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논술 100%인데 논술 100에 교과 30인 학교보다 학생들의 입결 컷이 높다는 겁니다. 논술이 실제로 100%인가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 3등급 후반대로 딱 정확하게 평균치를 맞춰놓더라고요. 내가 정말 논술 100%라면 이게 그렇게 3.7, 3.8에 딱 항상 맞출 수가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전형을 막 내가 6등급인데 합격했다. 그러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보고 싶어요. 일반고인데 6등급인데 합격했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형은 최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2합 4, 자연계열 2합 5, 한국사는 전부 5등급이고요. 수의학과는 3합 4라는 좀 까다로운 최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논술은 어떤 전형이든 어떤 학과든 전부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12월 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논술 전형 날짜도 바뀌지 않고 비대면 여부도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논술을 보러 가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시험을 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볼 대학은 이제 건양대학교인데요. 건양대학교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좀 면접이나 전략 컨설팅에서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의대랑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 지역인재 교과 전형,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차상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4개의 전형은 그냥 교과인데 최저가 없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1, 3.8, 4.5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그 일반 학생 최저 전형, 지역인재 최저 전형, 그 다음에 군사학 전형이 있어요. 교과 면접 전형으로 체크가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종 면접 전형으로 4.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형도 올해는 좀 문의가 좀 많았는데 4등급 때, 5등급 때 전부 합격이 됐고 6등급 때도 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특기자 30명에 창업 2명이 이제 있습니다. 군사학 전형이 좀 유명해요. 군사학 전형이 좀 유명한데 군사학 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저 전형을 좀 살펴보면 일반 학생 의대 최저, 지역인재 의대 최저를 옆에서 볼게요. 일반 전형은 3합 3, 지역인재는 3합 4. 만약에 탐구로 이제 요걸 맞출 경우에는 소수점 절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군사학과의 최저인데 3합 15를 요구하고요. 수학을 가형 반영 시에는 3합 16으로 한 단계 낮춰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합격자들의 내신 때는 공개를 해주지 않았고 실제로 낮은 학생도 합격을 한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도전적으로 꼭 써보셔야 될 전형이 아닌가. 왜냐면 정시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시 때 한번 도전적으로 써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학생 의대 최저 전형, 지역인재 최저 전형은 교과 3배수 면접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 면접일이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전날에 합격자 발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줘요. 12월 24일에 너 당장 면접 와 해가지고 12월 25일에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라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미리 내가 면접자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굳이 왜 늦게 하는지 좀 의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0개 학교를 살펴봤습니다. 가천대학교부터 건양대학교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119개의 학교를 이제 한 개씩 영상화할 수 없어서 자료집 분석으로 10개씩 찍어서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12개 영상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학만 쏙쏙 뽑아서 보실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댓글로 달아달라고 저희 관리자분한테 얘기를 해둘게요. 자, 다음 영상은 경기대학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